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오셨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한 마음이 머물고 있진 않나요?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은 끝없는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있죠. 그럴 땐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불안은 쫓아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잠시 함께 앉아 있어 줄 필요가 있는 감정이니까요. 오늘은 그 불안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고 조심스레 다루어 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심 연습을 함께 해볼게요. 먼저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을 느껴볼까요? 억지로 조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지켜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내가 살아있구나. 숨이 나갈 때는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조용히 나를 안아주듯이 호흡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니까요. 두 번째로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어떤 생각도 틀리지 않았고 어떤 감정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런 걱정이 머무르고 있구나 하고 마치 구름을 바라보듯이 흘려보냅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결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인식하고 알아차려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불안한 마음도 내 일부야. 나는 나를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 그동안 우리는 마음이 힘들면 빨리 없애야 하고 바꿔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조금 전보다 숨이 더 편해졌다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다면 이미 잘 해내고 계신 거예요. 이 마음심의 시간을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세요. 마음은 늘 변하지만 그 마음을 바라보는 당신의 따뜻한 눈길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불안은 단순히 나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불안을 생존 본능과 연결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게 만들어주는,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작용인 거죠. 문제는 이 불안이 너무 자주 그리고 과도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잠 못 이루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온 신경이 몰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기 어렵게 만들죠.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안한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요. 불안은 억제할수록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는 대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불안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 감정은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신호일지도 몰라. 그 다음으로는 불안의 내용보다는 형태에 집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내용을 따라가는 대신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메타인지, 즉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심리학적으로 인지적 탈중심화라고 불립니다. 생각과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이죠.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 그 자체가 현실이 아님을 자각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불안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신체 반응을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안은 생각보다 몸의 감각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가슴이 조이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죠. 이럴 땐 짧은 신체 이완 훈련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괜찮아, 지금 숨 쉬고 있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몇 차례만 반복해도 뇌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인지 재구성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이는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틀리면 안 돼라는 생각 대신 틀려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며 배워가라고 바꿔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할수록 뇌는 새로운 해석에 익숙해집니다. 불안은 완전히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게 심리학이 제시하는 건강한 방향이에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도 당신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소중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누구도 완전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삶은 언제나 관계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도 결국 관계에서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심, 서운함, 오해, 거리감. 때로는 그 마음들이 쌓여 그냥 혼자가 편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관계는 인간의 기본 욕구다.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항상 작동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는 수십 년간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요인은 돈도 성공도 아닌 좋은 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함께 살아가는 일은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 없는 수용 언컨디셔널 파저티브 리가드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 때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 실망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만의 기준으로 그를 재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르게 살아왔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사랑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평화롭게 함께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진짜 감정을 말하지 않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누르기보다 표현될 때 건강해지고 그 표현을 통해 서로는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말에 조금 서운했어. 사실은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 솔직함 안에 신뢰가 쌓이고 함께 있음의 진정성이 피어납니다.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그 좋은 사람이 나를 지우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결국 관계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함께 살아감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너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나 마이너스 너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상대방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존재 자체로 만나줄 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걷는 것이기도 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 속에서 배우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 관계가 의미 있다고 느낀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남과의 관계에 집중하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놓치기 쉽습니다. 하루 중 몇 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나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너는 괜찮니? 무엇이 널 힘들게 하고 있니? 그리고 그 대답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 순간 우리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그건 항상 같지 않습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때로는 마주보지 않아도 괜찮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그 마음이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시도조차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당신 자신과 조금 더 다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이웃. 그들과 부딪히고 웃고 때로는 상처받고 다시 괜찮아지기를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지나가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작 가장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건 누구일까?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가까이, 눈을 떠서 잠들기까지,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과 잘 지내고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봐 말 한마디도 조심하면서 정작 내 마음에는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진 않았나요? 실수한 친구에겐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내가 했던 실수엔 넌 왜 항상 이래? 하고 몰아세우진 않았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기 비난의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나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고 남들보다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런 비난은 천천히 마음을 침식시키고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나와 잘 지내고 있는 걸까?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과의 대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 말은 혼자인 시간이 두려운 이유가 사실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기쁜지 진심으로 알고 있나요? 그저 괜찮은 척, 밝은 척하며 마음을 눌러두고 있진 않나요? 하루에 단 3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앉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야, 오늘 어땠어? 무엇이 너를 힘들게 했어? 지금 정말 필요한 건 뭐야? 그 물음에 정직하게 귀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더 나아져야 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장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꼭 필요한 건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불완전한 나, 불안한 나, 때로는 느리고 실수투성이인 나. 그 모든 나를 그래도 괜찮아 하고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달라질 수 있어요. 변화는 수용에서 시작되니까요. 세 번째는 나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그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수고했어. 오늘도 참 애썼다.
그 정도면 잘한 거야. 그런데 왜 그 말들을 내게는 잘하지 못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다정한 말 한마디는 의외로 깊고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이 나를 지탱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요.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늘 하루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한 번만 건네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그 다정함을 기억할 거예요. 네 번째는 내면의 나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하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무섭잖아. 실패하면 어쩌려고?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런 내면의 충돌은 우리를 자주 혼란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그 모든 목소리는 결국 나를 지키고 싶어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하고 싶은 나도, 망설이는 나도 모두 나의 일부이죠. 그래서 필요한 건 균형과 대화입니다. 내 안의 다양한 감정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것. 아, 이 불안은 나를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지 않게 지키려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내면과 싸우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 감정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슬픔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그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괜찮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 하고 조용히 함께 있어주세요. 그 감정이 머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너무 멀리 두고 살아갑니다. 나를 밀어두고 참아두고 몰아세우고 그러다 지쳐 쓰러지면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매일 조금씩 조용히 나와 함께 살아보세요. 나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가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 내가 곧 진짜 나를 위로해줄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당신이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길 위에서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나아가고 있어요. 당신의 그 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